네,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법원이 법원행정처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검찰은 제19 감사기냐라면서 연일 강하게 반발했죠. 그러자 법원도 또 발끈했습니다. 검찰이 불만을 드러내기 전에 영장 발부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청구했는지 살펴보라라고 한 겁니다. 또 그러자 검찰도 맞불을 놨는데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은 왜 발부가 됐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국민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우나 그 소리죠. 자, 그러니까 대체 수사는 언제 합니까? 라는 이 소리가 나오기 무섭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김모 부장판사 사무실이 있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으로 가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조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판사 뒷조사나 징계 여부 검토 등 문건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엔 인사이동 당일 새벽에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찾아가 PC에 있던 파일 24,500개를 삭제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오늘 영장이 발부되긴 했지만 법원은 문건 삭제 부분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 사찰 혐의 등을 배제한 건 법원이 수사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법관 비리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석기 전 의원의 재판을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8일이었는데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은 최민우 판사가 검찰에 긴급 체포되고 이틀 뒤 구속이 됩니다. 현직 판사의 뇌물수수 구속은 법원으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법원행정처는 그날 최 판사 관련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합니다. 이 문건에서 보면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이 된다며 이석기 전 의원 선고카드를 꺼냈는데요. 선고를 1월 22일로 앞당겨서 언론 및 사회 일반의 관심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대법원은 1월 19일 브리핑을 열고 22일 선고를 공지했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최민우 판사 사건을 덮기 위해 선고 일정을 급하게 당긴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당시 대법원 공보관은 두 사건은 관계가 없다라면서 예정대로 선고가 됐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관여법관의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메간토급 후폭풍을 예상한 거는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도 한 이유였습니다. 법원이 2014년 9월 정교조가 신청한 법의 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려 비교되는 상황이다라는 게 그 문건에 적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헌재는 정부 성향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정부 성향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놔 청와대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 헌재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재판을 이용해 청와대의 환심을 사려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1987년 현행 헌법과 함께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전서열상으로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같은 예우를 받는데요. 그러나 헌재와 대법원은 권한을 놓고 줄곧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대법원은 3심제 하에서 최고 사법기관에다 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등 우위에 있다고 그동안 여겨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헌재는 이렇게 반발해왔었죠.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헌법재판관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과도 연결이 돼 있죠. 대법원장이 소위 국민의 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이중으로 그 민주적 정당성이 희석됨으로써 과연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반면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부터 최근 대체복무제 등 법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등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헌재에서는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 대법원에서는 또 이렇게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당에 법의 지배나 법치주의는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두 최고기관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사법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본 대법원 문건은 단순히 헌재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또 법원도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판결을 내놔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